아이를 막상 보내고 나면 속상한 마음도 크고 이런 일이 보통 처음이다 보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호를 보였고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에는 힘드시겠지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대표적입니다. 산책도 이전처럼 하지 못하고 계속 안아달라고 조르기도 하고요. 아이를 보내고 나서야 그땐 왜 몰랐을까라고 후회하시는 보호자분들을 많이 만났고 제 주변 지인들 또한 비슷한 감정을 겪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아이를 떠나보내면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알면 남은 시간 최대한 아이들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보이는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거는 죽기 전에 보일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것이지 이 행동을 보인다고 무조건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 경우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건 죽음이 아니라 질병에 관련된 증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말씀드린 이유는 오래 함께한 노견의 이런 신호들이 죽기 전에 보이는 행동일 수 있어서 그걸 미리 캐치하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기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생을 마감하기 한두 달 전입니다.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기력 부진, 식욕 저하, 체중 감소가 대표적입니다. 산책도 이전처럼 하지 못하고 계속 안아달라고 조르기도 하고요. 서서히 이렇게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다가 몇 주 전이 되면 밥은 물론이고 좋아하던 간식조차 잘 먹지 않게 됩니다. 기력은 당연히 더 떨어지고 움직임이 많이 줄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이 되면 거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먹은 것도 없고 몸무게도 많이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곳에 계속 누워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대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루나 몇 시간 전에는 끙끙거리고 호흡이 빨라집니다. 의식도 점점 없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도 그렇듯이 아이들마다 당연히 차이는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욕이 너무 없을 때 식욕 촉진제나 좋아하던 간식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욕 촉진제는 병원에 가서 사용해도 되는지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중 감소나 기력 저하를 조금 늦출 수 있죠. 안타깝게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통증 때문에 낑낑거리고 아파할 때는 남은 시간 동안 아이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진통제를 처방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까워졌다면 수의사 선생님도 아이가 편안하게 남은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진통제를 처방해 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체온이 낮아지거나 조절을 못하게 되는 건 보호자분들께서 알아차리기가 어려운데요. 귀가 차가워지고 발이 차가워졌다고 체온이 낮아졌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항문에 체온계를 넣어보지 않으면 체온이 낮은지 높은지는 사실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다르게 귀에 넣는 체온계도 잘 맞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아기들이 이렇게 이전과 다르게 식욕이나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면 나이가 들어서 수명이 다해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크게 아픈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통해 괜찮아질 수 있는 질환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찮아질 수 있는 질환인데 노화로 생각해서 결국 사망하는 경우가 제일 안타깝거든요. 병원에서는 노화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상태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병원에 말씀드린 신호들로 오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좀 된 일이기는 한데 예전에 담이라는 아이가 왔었어요. 이 아이는 18살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호를 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식욕도 줄어서 밥도 잘 먹지 못했고 그래서 체중도 많이 준 상태였어요. 기력도 많이 떨어져서 항상 누워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있어서 치매 증상도 보였고 신경 증상도 같이 있었어서 걸어 다닐 때는 몸을 한쪽으로만 돌면서 다녔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다미가 거동이 불편하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치매 때문에 매일 밤 깨서 집을 돌아다니고 낑낑거리면서 아파하는 걸 보고 마지막에 오고 있음을 예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보내주시고 싶다고 안락사를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도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안락사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식욕은 있는지, 체중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통증이 조절되는지 등을 평가한 뒤 보호자분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진료를 봐서 치료했을 때 아이가 조금 더 편하게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보이면 해드릴 수 있는 치료를 제안하고요. 반대로 치료로도 호전 가능성이 낮고 아이가 지속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 보호자분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호자분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의하고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식사를 주면 조금이라도 먹기는 해서 아직 식욕이 있다 하고 판단을 했었고, 물을 직접 찾아 먹기도 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중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지만 체형만 봤을 때는 치명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시간을 더 주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남은 시간 덜 아파할 수 있게 진통제를 처방해줬고, 보호자분께서도 남은 시간 더 잘 보살피겠다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다미가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분께서도 아침 시간에 일찍 오셨는데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한눈에 봐도 아이가 기력이 너무 없어 보였고, 그 전보다 체중도 더 줄은 상태로 힘없이 안겨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아예 먹지도 마시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다간 굶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케어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떠나버릴까봐 아침에 아이 상태를 보고 급히 오셨더라고요. 진료를 보니 저희가 보기에도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게 느껴졌고, 보호자분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다미를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진행 과정을 모두 함께 하시길 희망하셨고, 그럴 수 있게 보호자분 옆에서 진행을 해드렸어요. 보호자님께서는 누워있는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안심시켜주시면서 마지막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막상 보내고 나면 속상한 마음도 크고, 이런 일이 보통 처음이다 보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호를 보였고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에는 힘드시겠지만 아이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시고 그 후 절차인 장례업체를 미리 찾아보고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질병에 따라서 끝까지 입원 치료를 할지, 집에서 가족들과 보낼지, 병원에서 안락사를 할지 담당 수의사와 상담을 미리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위급한 순간에 심폐소생술을 할지 보내줄지 미리 결정해 주시면 보호자가 안 계신 상황에서도 결정해 주신 방향대로 수의사분들이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를 결정하신 경우라면 장례업체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미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생각하셨음에도 마지막 순간이 임박하자 급하게 오시느라 준비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업체를 안내해 드리겠다고 제안 드렸고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연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연결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거리가 너무 먼 경우도 있으니 장례를 어디서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서 보내는 경우는 방수 패드나 배변 패드, 담요, 물이랑 물을 줄 수 있는 주사기 등을 준비해 주세요. 방수 패드나 배변 패드는 아이가 떠난 직후에 대소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엉덩이 쪽에 미리 깔아 두셔야 되고, 아이가 혈액순환이 점점 안 되면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 좋아하던 담요로 따뜻하게 덮어주세요. 마지막이 다가오면 거의 먹거나 마시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입안이 마르면 괴로울 수 있어서 주사기로 아주 조금씩 입에 물을 적셔주거나 젖은 거즈로 입가를 적셔주세요. 숨을 거두고 나면 약 한두 시간 정도 지난 후부터 강직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아이가 평소 자던 편안한 자세로 눕혀주세요. 그리고 눈을 뜨고 가는 게 대부분이라서 눈을 손으로 쓸어내려서 눈을 감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 몸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담요를 깐 박스에 아이를 눕히고 서늘한 곳에 두신 다음에 장례업체에 연락을 해주시면 일정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시겠지만 훗날 당황하지 않고 후회 없는 이별을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